안녕하세요. 김준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은행 대출 중단, 강제 회수, 헬리우 둔촌주공 무더기 폭락, 국채금리 급등, 전쟁, 유가 여파로 고금리가 장기화되는데 가계부채발 경제위기 가능성이 대두되자 전격적으로 은행 대출 강화와 대출 중단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가 발생하거나 연체율이 증가하게 되면 대출 원금 강제 회수 카드가 나옵니다. 한동안 나홀로 신고가를 찍던 강남권 아파트들이 10월 들어서면서 가격이 급락하고 매물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이대로 주저앉을까요? 유료 상담은 010-262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은행 대출 중단, 강제 회수, 헬리우 둔촌주공 무더기 폭락. 여기 보시면 지금 영끌 매수해 가지고 정말 슬퍼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볼까요? 자, 우선 한번 정말 흐름이 어떤지. 강남이 떨어지게 되면 다른 곳들은 이제 따라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헬리우, 잠실, 반포, 무더기 폭락. 현재 상태에서는 폭락이라는 용어가 맞아요. 헬리우시티 2달 만에 21억이 18억으로 털썩. 땅집구에서 아예 나왔죠? 자, 그럼 한번 헬리우시티하고 헬리우시티 30평대, 도곡 삼성 레미안 40평대, 잠실 엘스 30평대, 레미안 신반포 리오센트 예 50평대 한번 비교해 볼까요? 먼저 헬리우시티 보면 이렇게 거의 20억, 21억 다 이렇게 걸쳐 있죠. 21억 3천만 원 최고가까지 찍었었는데, 자, 여기 매물 한번 보세요. 매물이 18억. 그리고 중간층도 19억 5천. 즉 사실상 2억 이상 빠진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도곡 삼성 레미안 보실래요? 40평대. 얘 보시면 31억, 32억, 30억, 여기 빨간 박스 32억 1,500까지 갔던 게 28억으로 무려 3억이 폭락을 했습니다. 자, 매물도 역시 비슷해요. 28억, 29억 이렇게. 즉 실거래됐던 7, 8, 9 실거래됐던 것보다 훨씬 싸요. 잠실 엘스 볼까요? 잠실 엘스는 6월 달부터 이렇게 23억부터 쭉 올라왔네요. 자, 30평대. 그런데 이 빨간 박스 보면 23억, 뭐 8천, 7천, 24억까지 치고 왔었는데, 자, 10월 들어서면서 지금 18억 6천짜리, 그것도 5층이 이렇게, 이거 얼마 떨어진 거예요? 거의 5억 5천, 5억 4천이 떨어졌네요. 고점 대비. 그 다음에 레미안 신반포 리센트. 자, 얘 50평대. 6월달 41억, 42억까지 찍었던 게 도중에 41억도 있고 38억도 있지만, 자, 최근 최저친 37억 7천을 찍었네요. 그것도 8층이. 매물도 역시 37억 근처인 38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층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모든 걸 다 뽑을 수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하락 매물이 좀 많이 나와 있고 하락 거래가 되고 있다. 강남권이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지금 미국발 지금 금리 인상 그리고 전쟁, 미국의 뭐 10년 국채금리 상승, 그리고 외국인들의 탈출, 바로 이런 종합적인 여건들이 지금 매수 심리를 크게 얼어붙게 만든 요인이에요. 여기 보실래요? 고금리, 전쟁 장기화되면 2007년 경제위기 반복. 이거 진짜 중요해요. 한번 잘 보여드릴게요. 포커스를 여기에다 둬볼게요. 뭐냐면, 자, 여기 이거 한번 보세요. 박스, 파란 박스가 3개 있죠? 자, 이거 일본발 금융위기에 IMF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1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공급 폭탄으로 들어왔죠? 자, 그러니까 쭉 빠졌네요, 이만큼. 그런데 많이 올랐다가 이제 또 이거 보세요. 이 박스, 두 번째 박스.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쭉 떨어졌다가 반등했네요. V자 반등했다가 쭉 내려왔어요. 2014년까지. 자, 미국발 금융위기에 2기 신도시 물량 폭탄이 더해졌네요. 너무 얘하고도 닮았죠, 지금 두 개가.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실래요?
자, 이제 코로나하고 3기 신도시 폭탄. 이번에는 금융위기는 아니에요. 코로나. 자, 그런데 이 V자 반등에서 빨간 거 보세요. 현재 빨간 거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여기까지 갈 것이냐. 이게 A안이에요. 여기까지 간다라는 게. 근데 B안. 지금 이제 올 겨울부터 빠지기 시작을 해서 한 3, 4년 빠질 것이다. 또는 2, 3년 빠질 것이다가 B입니다. 이 그래프. 그러니까 첫 번째 이 파란 박스, 두 번째 파란 박스, 세 번째 이 파란 박스 비교를 해보면 이 B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모양이 닮았잖아요. 너무나. 그리고 V자 반등까지도 똑같아요. 너무나 같아요. 그런데 현재는 지금 빨간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이제 여기저기 이제 변곡점 이 근처인데 이렇게 미끄러질 것인지 갈 것인지 이거는 지금 미국의 금리와 그다음에 원유, 전쟁 이런 역학관계 속에서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아요. 자, 은행 대출 중단, 규제 강화, 은행권 대출 중단에 당국은 감독을 확대한다. 이게 아예 그냥 자, 이렇게 대출 중단이라는 용어가 이제 뉴스의 메인을 장식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은행 대출 중단 강력됐죠. GDP 대비 103% 가계부채 8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죠. 한국은행 총재. 자, 명목 GDP 이하로 유지하고 DSR 전세대출 무분별하게 받지 못하도록 강화하겠다. 그동안에는 풀어줬는데 이걸 강화하겠다. 자, 여차하면 계속 가계부채가 늘어날 경우, 연체율이 늘어날 경우 3.75 기준금리를 올리는 초강수. 여러분들, 이게 0.2 올려갖고 뭐 되겠어요? 아니에요. 만약 기준금리 올라가 버리면요, 확 떨어집니다. 이게 상징적, 심리적인 요인이 강해서 그래요. 금감원장 대출 차단하느라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죠? 자, 그런데 대출 중단 범위는 사회 파장을 고려해서 한 번에 확 중단할 수는 없어요. 점진적 중단.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집값이 너무 많이 뛰니까 이제 금액대별로 막 중단하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도 좀 일찍 나오긴 했는데 그게 이제 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 일단 디딤돌 너무 남발하니까 중단. 보금자리 자 이거 중단. 이제 보금자리까지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중단을. 자 PF 중단. 새마을금고 저축 단위조합 등등 지금 연체율에 허덕거리고 있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취약한 이익금융권 중심으로 PF 중단하는 일이 지금 잦아지고 있어요. 규제 강화. 주담대 최고 변동금리가 7.15. 자, 고정 6.9. 신용대출도 7.6. 이제 8%를 코앞으로 두고 있죠. 어떻게 된 게 지금이 제일 비싸요. 지금이. 자, 1금융권 신용점수를 대폭 상향해서 과거에는 점수 그렇게 안 받잖아요. 이제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출을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얼마나 해줄 것인지를 정하겠답니다. 사실상 대출 중단으로 봐도 돼요. 한국은행, 금통위, 금감원 바로 이 힘있는 기관들이 대출 대폭 축소를 위해서 이제 사활을 걸고 있다. 자, 여기 보면 대출 원금 강제 회수. 먼저 여러분들이 이 경우 많아요. 약정 위반, 중복 대출, 주담대를 받고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또는 추가로 다른 데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대출이 안 나와. 약정 위반한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다 깨알 글씨를 읽겠어요? 여러분들 그 분양받으면요. 정말 글씨 작게 돼 있거든요, 그거. 보험도 그러지 않아요? 자, 1년에 2번 약정 위반, 대출 상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추가주택, 분양, 양쪽 대출 뭘 받든지 간에 또 하나 받으면 약정 위반을 하는 거예요. 거의 그냥 토해내야 됩니다. 담보가치 하락. 자, 담보가치 하락이란 말은 집값이 폭락할 경우에요. 경기위기가 터지든 아니면 올 1월 달처럼 그냥 계속 빠져버리든. 제6조 담보의 제공. 대출 약정서에 아예 명시됐어요.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보증인은 그 돈을 원상 회복, 즉 강제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또는 담보를 보충해라, 빚을 갚아라 이런 말이에요. 상환 연체, 능력 부족. 자, 이자가 한 달, 주택담보대출은 2달 밀리면 지체 없이 회수해버립니다. 두 번째, 분할 상환 원리금 2회,
주담대는 3회죠. 이거 지체할 경우 상환합니다. 상환 능력이 부족해요. 그리고 연체가 계속 이어진다. 이건 강제유사합니다. 이자를 엄청 세게 때리고요. 자,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폭락장이 오거나 하락장이 온다면 장기적으로 무조건 잡아야 할 유망 아파트들. 먼저 강남하고 고가 아파트. 내가 돈만 있다면 이걸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강남 지역별로 비싼 아파트. 원인, 큰 금액이 큰 만큼 또 폭락장에는 많이 떨어지거든요. 두 번째, 재건축, 재개발. 새 아파트에 바짝 다가선 것들. 막연한 것들 말고요. 특히 재개발은 막연하면 안 좋아요. 자, 얘들 기대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기대 아파트. 얘들이 상승장에 많이 치고 가거든요. 그러면 하락장에 더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분양 아파트. 자, 대상, 서울, 3기 신도시, 지방의 핵심. 원인은 기존의 집값이 상승, 새 아파트 선호.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3기 신도시라든가 서울에 분양하는 것들은 특별한 사유 아니면 다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하락이 큰 아파트. 대상 20% 이상 또는 30% 이상. 자, 회복도 못하고 많이 빠졌어. 입지도 괜찮은데. 그러면 하락폭이 큰 만큼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은 거예요. 회복률이 적을수록 유리하겠죠. 자,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지가 좋지 않는 곳들 대다수인 60, 70%는 장기적으로 못 갈 수도 있어요. 부동산 차별화. 그런데 장기적으로 입지가 좋은 곳들은 장기적으로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상, 강남, 한강변, 서울, 자, 신도시 괜찮은 곳들, GTX 여기는 괜찮다. 자, 원인, 해외 대비 상위 클래스 아파트 약 10% 이내는요, 거품이 다른 나라 도시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꼈다고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쌉니다. 다시 말할게요. 상위 1%, 10% 아파트들은 해외보다 싸다. 국민소득 대비. 다만 전체, 서울 전체, 경기도 전체 이렇게 따졌을 때는 거품이 2배 정도 심하다. 기억하세요. 똘똘한 곳으로 가야 할 이유죠. 경제위기 때 떼돈 벌자.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달러, 금. 여러분들 지금 현금 갖고 계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자, 그분들 돈이 있는 분이든 돈이 좀 적은 분이든 간에 유주택이든 무주택이든지 간에 경제위기가 터진다면 정말 떼돈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제위기가 정말 터질까? 그거는 이제 가봐야 됩니다. 이거 터진다 안 터진다 여기서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퍼센트는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약간씩 경제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먼저 부동산 보세요. 서울, 경기도 아파트 만약 폭락을 해가지고 자, 갭 투자 3억 정도 했다. 그러면 7억짜리를 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제위기 터진 상태에서 집값이 지금 말고요. 집값이 폭락한 상태에서 간다면 18억까지 벌 수가 있어요. 3억으로 18억. 왜? 3억으로 7억짜리 잡으면 18억까지 올라갑니다. 폭락을 했기 때문에. 더 갔으면 더 갔지 못 가진 않아요. 서울 3기 신도시 유망지역 분양. 그러면 괜찮은 지역 분양도 분양가가 약간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또 상한제 적용도 받고. 자, 6억은 12억으로 무조건 간다고 보면 돼요. 분양가 6억은 12억으로 간다. 6억 버네요. 자, 전국 폭락 아파트. 전국적으로 따지면 이제 서울만은 못해요. 자, 5억이 10억 정도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10억짜리가 5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집값이 폭락하면. 이번에는 주식도 경제위기. 여기 지금 제목이 경제위기잖아요. 자, 주식, 수익. 삼성전자. 여러분들 딱 2가지만 권할게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삼성전자하고 코스피를 추종하는 펀드 이것만 하세요. 코스피 추종. 펀드도 종류가 많아요. 막 엉뚱한 것끼리 모아놓은 거, 블루치 모아놓은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코스피.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량주 모아놓은 거 좋지 않아요. 자, 보시면 삼성전자 우량주 3억 정도 떨어질 거 아닙니까? 경제위기 터지면 9억까지 갈 거고, 코스피도 3억, 3배 정도 간다고 보면 9억. 왜? 코스피 1000이 3000으로 가니까. 자, 지금처럼 평상시 투자는 자산 탕진. 저는 자꾸 주식이라든가 ETF를 평상시에 매수하라. 이건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자, 가상화폐도 나쁘다고만 볼 필요는 없어요. 비트코인에 한해서 안 좋은 것들 많죠. 가상화폐도 그런 건 보지도 마세요.
쓰레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자, 3억이 15억까지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외에 불안한 암호화폐는 아예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평상시에는 그냥 하지 마세요. 아직은 경제 위기가 아니야. 좀 위험성은 있지만. 달러 금 수익, 달러나 금은 떼돈을 벌겠다 하고 접근하면 안 되고요. 생각보다 덜 먹고 생각보다 덜 잃습니다. 왜? 여러분들 지금 1300대 하는 그 달러가 뭐 5천 가겠어요? 잘 가야 1800 가겠죠. 예전에 IMF 때는 2100 갔고 미국발 금융위기 때는 1600 정도 갔으니까 잘 가야 1800 가겠죠. 그러면 대략 3억을 투자하게 되면 4억을 벌거나 1억을 벌거나 4억이 되니까, 아니면 3.6억 6천밖에 못 벌어요. 금도 마찬가지예요. 금하고 달러는 비슷하게 수익률을 보시면 돼요. 금, 경제위기 전에 투자 3억이 3.6억 비슷하죠? 자, 달러, 금과 은, 경제불안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나 금과 은은 미리 투자해야겠죠? 주요 지표 악화, 집값 하락 가능성 처음으로 대두. 자, 여기 보시면 쭉 거래량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정말 22년에는 거래량이 600건, 500건 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가 2000, 3000대까지 가다가 올해 6, 7, 8 보세요. 다 3,800, 3,500, 3,800. 그런데 9월 달에 좀 줄었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박스는 왠지 모르게 꼭지 찍고 좀 내려간다는 느낌이 들죠? 자, 이번에는 수도권 매수의 지수, 매수자들의 심리. 계속 올라갔다가, 자, 7, 8, 9 꼭지 찍었네요. 올라갔다가 지금 서울이든 인천이든 경기도든 좀씩 내려가고 있죠. 박스 보니까. 이번에는 상승폭 볼까요? 이게 0입니다. 0. 어유, 지금 23년 1월 달만 해도 완전 폭락해서 쭉쭉 회복하다가 5월 이후로 플러스 전환됐어요. 자, 보시면 현재입니다. 이번 주 현재. 보시면 수도권 0.08, 서울은 0.07, 전국적으로 0.05. 아직은 플러스입니다. 그렇지만 상승폭이 조금씩 지금 미끄러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KB 선도. 근데 KB 선도 하나만 아직은 플러스 쪽으로 저 가고 있습니다. 다만 10월 달 것이 안 나왔으니까 좀 지켜봐야겠죠. 전반적으로 파란 게 3개, 빨간 게 하나네요. 자, 2013년 법인 파산 급증, 한미 10년 국채 폭등. 자, 파산 수를 보자고요. 2013년부터 23년까지 11년 동안. 어때요? 파산하는 회사가 엄청 늘어나고 있죠. 특히 자, 2023년에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1213개. 지금 올해 얼마나 경기가 안 좋은지 알겠죠. 자, 한미 10년 만기 국채. 이 파란 게 미국이에요. 어때요? 지금 5% 돌파.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도 거의 4점 중반대를 향해서 치닫고 있어요. 그냥 쌍둥이처럼 간다고 보면 돼요. 쌍둥이처럼. 바로 이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계속 지금 치솟다 보니까 주가가 폭락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코스피와 서울 아파트 동질화. 원래 코스피하고 부동산이 꼭 이렇게 동질화를 가져왔다기에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여기 보세요. 예전에 봤더니 얘 뛸 때는 얘 안 뛰고, 뭐 오히려 동질화 될 때도 있지만 또 얘 많이 뛰는데 얘는 별로 그냥 밑에서 기고 이런 식이었는데, 최근 봐보세요. 이 박스권. 동질화 됐죠? 갔죠? 이 말은 지금 여기서 주가가 계속 폭락하게 되면 부동산도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 올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1.4, 1.5인데 세상에 일본이 1.8, 2.0이에요. 일본한테 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최근 20, 30년 내에. 그런데 이렇게 역전된다. 정말 경제를 말아먹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2024년. 그나마 내년에는 일본은 1%인데 우리나라가 2%대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다. 물론 예측입니다. 자, 이제 시계가 12시가 되면 경제위기가 터지는 거예요. 자, 12시가 되지 않도록 지켜봐야겠습니다. 코스피가 2300선이 무너지면 외국인 자금은 연일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올 겨울과 내년 초가 최대 고비가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